안녕하세요. 오늘 제 네트워크의 기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CS를 공부하다 보면 네트워크는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분야 중에 하나이며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면접을 보시더라도 이제 네트워크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웹을 이제 퍼블리싱 하거나 이제 팀 프로젝트 진행할 때 네트워크 또 통신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기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를 뭐라 할 수 있냐면 이제 여러 장치가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망이 컴퓨터 네트워크의 개념입니다. 이제 많은 프로그램이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장치와 상호작용하면서 실행되고요. 인터넷 여러분 아시죠? 여기 이렇게 네트워크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트워크. 이러한 여러 개의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한 이런 네트워크를 우리는 이제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네트워크가 뭔지 한번 이야기해봤고요. 이제 네트워크가 뭐냐 하면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보통 설명합니다. 거시적 관점 네트워크, 미시적 관점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냥 배경 지식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오늘 이제 거시적 관점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모든 네트워크는 이제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간선, 노드 간 주고받는 메시지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러한 정점들이 있고 이 정점은 노드라고 합니다. 이런 정점들을 이어주는 거를 이제 저희는 간선이라고 부릅니다. 간선은 이제 또 다른 말로 영어로 링크라고도 하죠. 네트워크도 이런 그래프의 구조를 띄우고 있습니다. 이런 정점과 정점을 간선으로 이어주죠. 근데 이런 서로 다른 노드 간에 주고받는 정보를 저희는 이제 메시지라고 할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프의 구조만 알고 있다면. 그럼 이제 호스트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호스트는 이제 네트워크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노드를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더 뻗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막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는 보통 안 되겠지만 여기서 가장 끝단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호스트라고 말합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흐르는 정보를 최초로 생성 및 송신하고 최종적으로 수신한다 라고 하는데 당연한 얘기죠. 끝에 있으니까 여기서 시작을 하거나 여기서 종료를 하겠죠. 어떻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거를 이제 호스트라고 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가장자리에 있어서 엔드 시스템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이 호스트는 이제 네트워크 상에서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뭐냐?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냐라고 설명하면은 좀 헷갈릴 수도 있는 개념입니다. 서버는 이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트라고 하는데 여기서 어떤 서비스가 뭘 말하는 거냐? 파일 서버, 웹 서버, 메일 서버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는 호스트.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식당에서 이제 종업원이 이제 손님에게 음식을 서빙한다고 하죠. 이 영어 서빙이 이제 serve나 ing가 붙은 건데 이 서브에서 같은 의미로 서버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클라이언트까지 그냥 바로 이어서 설명해 볼게요. 클라이언트는 이제 서버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요청하고
서버에 응답을 받는 호스트. 좀 헷갈리죠? 다시 식당을 이어서 예시로 들어보면은, 이제 손님이 이제 종업원에게 주문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요청하면은, 종업원은 이제 그 음식을 서빙합니다. 지금 이제 클라이언트는 서버에게 요청, 리퀘스트를 보내고, 이제 그에 대한 응답인 리스폰스를 받습니다. 손님, 종업원, 어떠한 메뉴를 주세요. 라는 요청, 리퀘스트를 보내고, 종업원은 이제 음식을 제공해주는 응답을 하는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네트워크 장비, 이제 네트워크 노드는 이제 호스트, 아까 말했던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면은, 이 끝에 있는 게 호스트라고 아까 했죠. 이 호스트 말고 가운데 있는 이렇게 그래프로 지금 그리긴 했는데, 이런 느낌이다라는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중간 노드라고 합니다. 중간 노드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더넷 허브, 스위치, 라우터, 공유기 등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룰 거고요. 일단 이러한 중간 노드들이 있다. 이 중간 노드들은 네트워크 장비라고 부른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 호스트 간 주고받는 정보를 이제 안전하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중간에 있으니까. 단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제 호스트와 네트워크 장비, 이 끝에 있는 호스트와 이 네트워크 장비는 완전히 배타적인 개념이다. 이거는 올바르지 않은 말입니다. 또 이전에 말했던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완전히 배타적인 개념이다. 이도 올바르지 않은 말입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그냥 단순히 외우시면 안 되고요. 호스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노드, 네트워크 장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노드, 이게 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노드가 있을 수도 있고, 서버 역할을 수행하면서 클라이언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노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타적인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통신 매체, 호스트와 네트워크 장비 또한 이제 일처럼 그래프처럼 유무선 매체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각 노드를 연결하는 우리 그래프에서의 간선, 이거를 통신 매체라고 합니다. 유무선 여부에 따라 유선 매체, 무선 매체라고 구분되고요. 이러한 통신 매체를 통해 이제 정보를 주고받는데, 그 주고받는 정보를 메시지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방금 이번에는 이제 범위에 따라서 네트워크를 분류해 보겠습니다. 범위에 따라 네트워크를 분류하는 걸 이제 또 세부적으로 나누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크게 보면 LAN, 또 WAN이 있습니다. LAN, Local Area Network, WAN, Wide Area Network. 뜻 그대로 로컬이니까 가까운 지역을 연결한 거겠죠. 가정, 기업, 학교처럼 이제 한정된 공간에서의 네트워크를 말하고요. 그에 비해 와이드 아레아 네트워크, 와이드, 또 상대적으로 더 먼 지역을 연결하는 통신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A라는 학교가 있고 B라는 학교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A 학교 내에서 서로 통신을 하겠죠. 공유기나 노트북, 핸드폰, 이런 식으로 LAN 방식으로 통신을 하고, B 학교에서도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LAN으로 통신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A 학교와 B 학교에서 이제 서로 통신을 하고 싶어요. 근데 LAN, 공유기만으로는 이제
A 학교에서 B 학교까지 서로 통신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를 위한 통신망이 이제 WAN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역할은 이제 보통 ISP,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구축하고 관리하는데요. 저희 흔히 말하는 통신사, SK, KT, LG, U+,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유저에게 이제 인터넷과 같은 이제 WAN에 연결 가능한 회선을 임대하는 등 이제 WAN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이제 ISP가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인터넷 사용 요금을 이제 통신사에 내죠. 이게 그러한 원리입니다. 크게 말하면 LAN, WAN이 있다고 제가 처음에 말했었죠. 이 외에도 LAN이 가장 작은 로컬이다 보면은 그것보다 살짝 큰 CAN이라고 캠퍼스 아레아 네트워크라는 게 있고요. 그게 MAN이라고 메트로폴리탄 아레아 네트워크, 그리고 가장 큰 WAN이라는 방금 봤던 가장 큰 와이드 아레아 네트워크,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건 또 그냥 세부적인 것들이라서 이 방법 말고도 더 세부적으로도 나눌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LAN과 WAN입니다. 이렇게 범위에 따라서 네트워크를 분류를 해봤고요. 다음 이제 메시지 교환 방식에 따라서 네트워크를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회선 교환 방식, 두 번째는 패킷 교환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좀 생소하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A, 여기 B, 여기 C, 여기 D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제 회선 교환 방식은 이제 먼저 메시지 전송로인 회선이 서킷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방식이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B에서 B와 C를 통신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죠. 그러면 이 회선 서킷을 미리 설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회선을 설정한다는 건 두 호스트 B와 C가 연결되었다는 뜻이고, B와 C 간의 전송로를 지금 확보를 한 상황이죠. 이렇게 회선을 먼저 확보를 하고 메시지를 주고받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동안 전송되는 정보의 양이 비교적으로 일정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올바르게 동작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회선을 배치해야 되고요. 이렇게 회선을 이제 적절하게 설정해주는 네트워크 장비를 회선 스위치라고 합니다. 여기선 지금 이렇게 이러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회선을 이렇게 설정해주고 있죠. 그러나 이제 단점이 또 있죠. 회선을 이렇게 미리 설정하고 통신하기 때문에 이제 회선의 이용 효율이 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한 많은 회선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회선을 미리 설정해놓고 하다 보면은 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겠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게 패킷 교환 방식입니다. 이제 이 위에 현대 인터넷에서 이제 대부분 사용하고 있고요. 메시지를 패킷이라는 작은 단위로 쪼개서 전송을 합니다. 패킷이 뭐냐? 패킷은 이제 메시지의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 A, B에서 전송을 하고 싶어요. 개별선 스위치가 있고, 이렇게 전송하고 싶어 해요. A를 빨강색, B를 이제 검정색 메시지라고 가정을 해보고, 이제 이런 메시지를 쪼개는 거예요. 쪼개서 이렇게 전송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메시지가 쪼개서 전송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붙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사이사이에 검정색인 B 메시지가 이렇게 섞여 있을 수도 있죠.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다시 C와 D로 각자 간다 하면은 여기서 B의 메시지들은 D로 가고 A의 메시지들은 C로 가는 이러한 방식을 패킷 교환 방식이라고 합니다. 정해진 경로로만 이제 메시지를 송수신하지 않고요. 다양한 중간 노드들을 거칠 수 있습니다. 이 패킷 스위치의 역할이 좀 중요하겠죠. 이러한 패킷 스위치 네트워크 장비로는 대표적으로 라우터와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룰 거고요. 이렇게 패킷을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이제 페이로드라고 합니다. 뭐 이게 비유를 하자면 택배 상자에 넣을 물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갈 뭐 선물 물품이 이제 페이로드고 이제 한 택배를 보낼 때 상자에 물품만 보내지 않는 것처럼 패킷도 이제 페이로드로만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페이로드와 더불어 이제 헤더 혹은 이제 트레일러가 이제 패킷 앞이 포함되거나 이런 정보가 포함되기도 하는데요. 일종의 부가 정보, 제어 정보라고 보면 되고, 뭐 송장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택배로 계속 비유를 하자면 송장을 이제 앞에 붙어서 헤더 혹은 뒤에 붙는 트레일러, 영어 뜻 그대로 앞에 붙어서 헤더, 뒤에 붙어서 트레일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주소와 송수신지 유형에 따른 전송 방식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소가 뭐냐? 주소는 이제 패킷의 헤더, 송장 역할을 하는데 앞에 붙어서 헤더에 담기는 대표적인 정보, 송수신지에 특정하는 정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주소가 있다면 송수신지 유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도 메시지를 이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수신지를 이제 특정 호스트 하나로 지정하거나 뭐 나는 여기로만 보낼 거야 도 되고요. 아니면 난 이 네트워크 내에 모든 호스트로 보낼 거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전송 방식이 있지만 이제 기본 동작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송 방식은 유니캐스트와 브로드캐스트가 있습니다. 유니캐스트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송수신 방식으로 하나의 수신지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이고요. 이제 보통 1대1로 주고받는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A에서 나는 C로 갈 거야. 1대1로 이렇게 전송하고 있죠. 이에 비해 브로드캐스트는 자신을 제외한 네트워크상의 모든 호스트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제 뭐 A에서
나는 여기서 모든 호스트 D랑 B랑 C한테도 다 전송할 거야. 이거를 브로드캐스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라고 이제 이런 범위, 브로드캐스트가 전송되는 범위라고 하고요. 이제 브로드캐스트 수신지는 브로드캐스트의 도메인이라고도 하는데 뭐 자신을 제외한 네트워크상의 모든 호스트겠죠. 이 외에도 뭐 추가적으로 뭐 멀티캐스트, 뭐 동일 그룹에 속한 호스트에게만 전송한다던가 뭐 애니캐스트라고 네트워크 내에 동일 그룹에 속한 호스트 중 가장 가까운 호스트에게 전송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거시적 관점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